네, 5월 26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도 좀 보면 크게 주도하는 섹터가 부재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부 테마 종목들만 좀 움직인 하루였는데요. 이제 잠깐 여담으로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어제 마감 시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내용이 조금 맞는 내용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장에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루한 방향성이 없는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제 오늘은 마감 시황을 크게 딱히 이슈가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암모니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섹터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에는 뭐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건데요.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암모니아는 이 식물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비료와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암모니아를 우리가 과학 시간에 좀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재생 에너지랑 엮으면서 다시금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죠. 특히 이제 이 수소랑 좀 엮여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 방식을 보면 이 암모니아에서 고순도의 수소를 추출해서 전기 에너지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수소는 영하 253도씨에서 액체 상태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때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들면서 이때 저장과 운송이 조금 용이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합을 해보면 이 암모니아를 운반해 온 다음에 이 운반된 암모니아를 수소로 추출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식은 이제 수소차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럴싸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기사에서처럼 최근에 이제 국내 대표 기업들이 모여서 이런 암모니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얘기들이 다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잠깐 좀 얘기가 샜는데 일반적으로 암모니아는 천연가스랑 석탄을 원료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암모니아를 원료로 요소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요소를 통해서 비료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랑 석탄으로 암모니아를 만들고 이 암모니아로 요소를 만들고 이 요소로 비료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을 좀 보면 일단 이 암모니아를 수입하는 주요 기업으로는 이제 대기업의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있고요. 또 남해화학이 있고 또 휴켐스가 있습니다. 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를 가지고 와서 유통을 하는데 이제 자회사인 롯데BP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암모니아를 수입한 걸 비료로 생산을 하고 또 휴켐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료는 아니고 이 암모니아로 폴리우레탄을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롯데정밀화학이랑 남해화학은 직접적인 어떤 비료 사업을 하지만 그래서 휴켐스 같은 경우에는 비료는 아니고 이제 폴리우레탄을 생산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암모니아를 가지고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크게 보면 남해화학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해하시고 최근에 암모니아 가격을 보면 이거는 중국 가격이긴 한데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 주 원료인 석탄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석탄 가격이 3월까지 급등하다가 좀 횡보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금 좀 급등을 시세가 나와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원료로 만드는 암모니아 가격 역시도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걸 곰곰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석탄 가격이 오르니까 암모니아 가격도 오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끝단인 비료 가격도 오르지 않겠냐. 그래서 관련 사업들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비료 가격이 올랐는지 혹은 내렸는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내용이 만약에 맞다고 하면 현실에서 아직은 이제 가격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료 가격은 폭등을 했는데 정작 그 원료로 만드는 비료의 가격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이죠. 전가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원료의 가격이 오른 이유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보다도 이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들이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올해 갑자기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게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제 비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에 옥수수나 벼 영상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중국이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돼지 개체수를 엄청나게 늘리면서 이에 필요한 사료를 엄청나게 사재기를 해갔죠. 그래서 곡물 가격이 갑자기 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쓰이는 비료 가격 역시도 이제 같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료 섹터도 아직 가격 전가가 안 되긴 했지만, 최근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이 식료품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이제 비료 가격 역시도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는 말인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전가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전가가 안 되고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 비료의 주 어떤 구매층인 이 농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무작정 가격을 홀딩할 수만은 없죠. 최근에 이제 건자재 섹터가 좋았는데 그 내막을 조금 보면은 이 사실 시멘트 가격도 가격이 상승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계속 버티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린 건데, 마찬가지로 비료도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시점은 이제 현재 조정 구간에 있는 이 곡물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금 상승 추이를 보일 때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기도 한데,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곡물 가격들이 조금 조정 구간에 있지만, 만약에 앞으로도 이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른다는 건 이제 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면 이제 곡물을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본인들이 판매하는 물량도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사용해야 되는 비료 역시도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면 지금 이제 최근에 다시 대체육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신사업에서 수요가 받쳐준다고 하면 추후에 이제 비료 업체들은 수요가 굳건하니까 나중에 조금 가격 협상을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겠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좋겠죠. 한 가지는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금 반등을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농민들하고 어떤 지금 협상 중인 이 비료 가격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핀비즈 같은 사이트에서 바로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 뭐 이 사이트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하시는 investing.com 들어가시면 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암모니아 가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